안녕하십니까, 장진택입니다. 여기는 베트남 푸미흥 현대자동차 매장 앞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모토쇼만 보고 가기가 너무 부실할 것 같아서 현대자동차 매장에 와서 현대자동차 매장도 둘러보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의 자동차 산업 구조에 대해서 엊그제 얄팍하게 들은 거를 조합을 해서 베트남 자동차 산업과 자동차 구입 뭐 이런 세금 체계 이런 거에 대해서 살짝 좀 팁을 드리기 위해서 현대자동차 매장 앞에 와 있습니다. 푸미흥이 지금 이 지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요 빨간색 계단까지만 있었는데 이 건물 지을 때는 이렇게 다 침을 박아 가지고 지어서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땅이 낮아지면서 이게 지금 추가로 지금 요런 거를 다 해놔서 지금 이게 고르지가 않잖아요. 계속 땅이 낮아지고 있고 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건물만 이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지금 다 비슷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점점 지대가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몇 년 후에는 그 고도가 마이너스로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 계단도 계단도 이렇게 돼 있어서 많은 건물들이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다 지대가 낮아지고 있다고. 여기서도 꽤 큰 매장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전 차종을 다 팔고 있어요. 근데 여기 전시되지 않은 차들도 판매되는 차는 있습니다. 딱 보면 뭐가 한 대가 없잖아요. 간판 자동차 소나타가 없습니다. 소나타는 여기서 그렇게 인기 차종은 아니라서 카탈로그상에는 있지만 전시까지는 안 오는 것 같아요. 차 가격표를 먼저 제가 받았는데요. 이거 보세요. 이게 공이 몇 개, 홍할 만한 차가 3억 5천, 아반떼, 삼각반떼 이거 5억 8천, 프로 2.0, 요거 스포츠 터보, 이게 아반떼 터보인가 봐요. 1.6 터보는 7억 6천, 7억 6천, 산타페 10억이 넘어갑니다. 이거 12억이에요. 2.2 디젤 12억. 반면 솔라티가 10억. 우리나라에서는 산타페가 훨씬 싸잖아요. 산타페는 한 4천만원? 솔라티 6천만원이잖아요. 솔라티가 1.5배가 돼야 되잖아요. 이 가격대로 되면은 이거 12억이면은 한 15억에서 16억 해야 되잖아요. 이거 솔라티에서 대박이네요, 가격이. 그러네요. 하여튼 뭐 가격은 뒤에 요 가격표가 나오게 된 이유가 딱 이거예요. 13인승 이상의 12인승 이상인가? 12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특별 소비세랑 부가세가 확 낮아집니다. 이런 요 11인승 이하의 이런 차들, 승용차나 이런 것들은 특별 소비세인가 부가세인가가 20%가 붙어요. 그리고 또 무슨 세금이 붙어서 아직까지 자동차는 사치품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붙습니다. 이게 그냥 기본적인 세금, 부가세랑 특별소비세는 붙어있는 가격표예요. 여기에 이제 취등록세랑 이걸 붙여서 차를 사는 거죠. 등록할 때 또 세금 냅니다. 하여튼 자동차는 사치품, 그래서 특별소비세, 부가세 같은 게 좀 많이 붙어있는 상태인데 12인승 이상의 차는 사치품 아니야. 요거는 생계를 위해서 아니면 관광 산업을 위해서 이거는 법인에서 사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세금이 쌉니다. 2%, 이거는 20%, 이건 2% 정도가 붙기 때문에 세금이 상당히 싼 거죠. 그래서 그랜드 스타렉스나 카니발까지도 여기서는 조금 비싸요. 근데 솔라티는 의외로 싸다는 거. 그래서 자동차 세금 체계라든지 관세, 그 다음에 뭐 생산지에 따른 여러 가지 가격 변동, 관세, 무슨 부가세, 특소세, 이런 세금 문제에 들어가면은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원산지에 따라서도 또 복잡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또 원산지 얘기 들어가서 복잡한 얘기 딱 하나 더 해드리면은 아세안 국가들끼리 또 비과세, 관세 없이 무역하자라는 협정이 2018년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럽이나 미국이랑 FTA 체결하면서 자동차 비과세로 들여오는 것처럼 이 아세안 국가들끼리 중국, 인도, 한국, 일본 빠져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끼리입니다. 태국,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이런 나라들끼리 비과세로 무역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에 태국 공장이 있다 그러면은 비과세로 차 들여오겠죠. 근데 현대자동차는 요 아세안 국가 안에는 공장이 없어요. 기아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이나 이런 데 있는 공장은 그냥 조립 공장이고 여기 현재 공장이랑 협력해서 만든 조립 공장입니다. 그리고 인도의 공장 큰 거 있죠. 네, 아세안 국가가 아닙니다. 중국의 공장 큰 거 있죠. 이것도 아세안 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베트남에 사실상 차를 가장 저렴하게 공급을 하려면은 탄콩 같은 이런 회사에 부품을 조달을 해서 부품 관세는 내고 여기서 현지 생산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더 가격을 낮추고 싶다. 더 마진을 높이고 더 경쟁력 있는 차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현지화 부품을 자꾸 개발을 해야 됩니다. 현대자동차는 아직 베트남에서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품들을 그냥 거기서 들어와요. 뭐 와이퍼 블레이드나 뭐 이런 범용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이나 현지 도달을 하고요. 요 타이어가 금호 솔루스인데 아마 금호 태국 공장에서 들여오지 않았을까라는 예상. 제가 담당자라면 당연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부품 딱딱딱딱 이 아세안 국가나 아니면 베트남에서 생산할 수 있는 거는 바꾸는 거죠. 그렇게 바꿔서라도 차 가격을 관세 없는 부품으로 자꾸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낮출 수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이 헤드레스트 같은 것도 범용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트는 일본에서 조립된 게 오는데 헤드레스트는 베트남 현지에서 조립된 헤드레스트를 끼운다거나 아니면은 뭐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공장에서 만들어진 헤드레스트를 끼운다거나 이런 식으로 또 가격을 낮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드레스트 생김새가 일본 차랑 여기 베트남 현지 차랑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보니까 이거 뭐 여기 고정 아반떼 AD 베이지 뭐 이런 거 있는 거 보니까 이거 그냥 한국에서 만들어서 가져온 것 같아요. DNC 오토모티브라는 회사 제품이거든요. 여기 시트도 보면은 DNC 오토모티브라는 회사인데 이런 만든 거나 이런 걸로 보면은 이런 부품들도 보면은 부품들이 한국에서 이제 부품을 요걸 납품하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품이 이제 CKD용 부품이다. 아반떼의 뒷부분에 LH 뭐 하여튼 요게 붙은 뒤에 이 도어 트림이다라는 거에서 CKD 마크도 이렇게 붙어 있어요. 녹다운 방식으로 조립하는 부품이다라는 그 뜻이 붙은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동차가 베트남에서 자동차 볼륨이 점점 커지면 가격을 점점 낮출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대박이 난 차 그러면은 뭐 이런 철판 같은 것도 여기서 찍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품을 아직까지는 울산 공장이나 뭐 이런 데서 들여와서 물류 비용도 더 들어가고 관세도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i10 같은 경우는요, 인도에서 만든 차잖아요. 인도에서 만든 차를 부품 관세를 어느 정도 내고 들여와서 현지에서 조립 생산을 하는데 아무래도 인도에서 생산을 하니까 일단 물류 비용이 저렴하죠. 그래서 멀지 않은 나라니까. 그 다음에 인도 자체의 자동차 가격이나 부품 가격 자체가 저렴하기 때문에 여기에 수입되는 비용도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관세를 많이 붙여도 그렇게 부품 관세를 붙여도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베트남 최저가 자동차로 만들어서 지금 잘 팔리고 있는 중이고요. 세부적인 거는 뭐 베트남 차라서 뭐가 다른가요? 뭐 이런 거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다른 게 없습니다. 다만 그 고급 장치들 있잖아요. 고급 장치는 또 그 고급 장치 부품에 대해서 또 관세가 붙기 때문에 고급 장치라서 비싸고 거기 관세가 또 몇 퍼센트가 붙어서 또 비싸고 이러기 때문에 고급 장치는 아예 이 나라의 소개 자체를 안 했습니다. 대표적인 장치가 통풍 시트. 여기 매장에 있는 직원이 통풍 시트를 몰라요. 통풍 시트가 여기에 제대로 소개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풍 시트 같은 경우는 관세 이런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이런 고급차 산타페를 갖고 들여올 때도 통풍 시트가 없는 옵션으로 갖고 들여왔습니다. 이렇게 타공이 되어 있는 시트인데
타공만 돼 있고 통풍 시트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타공에 하는 이유는요, 통풍 시트라서 타공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가죽이 좀 힘을 좀 줘야 되잖아요. 몸을 지지해 줘야 되니까. 근데 여기는 가죽이 부드러워야 돼요. 근데 이거는 대중차기 때문에 이 가죽을 딴 거 쓰고, 이 가죽은 뭐 가슴에 있는 가죽 쓰고, 뭐 여긴 송아지 가죽 쓰고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부드러워야 되고 여기는 딱딱해도 되는데,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가죽을 타공을 하는 겁니다. 예, 이거는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쓰는 방식이에요. 통풍 시트 때문에 타공을 하는 게 아니고 같은 가죽을 쓰지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타공을 한다. 예, 요거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요거 상식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자, 대중 브랜드니까 하나의 가죽 소재로 다 만들어요, 시트를. 예, 근데 몸이 닿는 부분에 따라서 가죽이 어디는 딱딱해야 되고 어디는 부드러워야 되고 이래요. 뭔가 앉았을 때 많이 늘어나는, 많이 변화가 되는 부분은 부드러워야 편하고요, 많이 변화가 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타고 내릴 때 몸이 많이 스치는 부분은 딱딱해야지 오래 갑니다. 여기 부분, 여기 목 뒤에 여기가 붙는 부분은, 여기는 푹신푹신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딱딱해야 돼요. 가죽이 똑같은 가죽인데 그냥 쓰면은 중간 정도의 딱딱함, 타공을 하면은 거기서 부드러워져요. 여기다 박음질을 하면은 가죽이 더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퀼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예전에 소파 만들던 그 시절부터 가죽 가공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베트남에 팔고 있는 모든 자동차에 만약에 현대모비스가 통풍 시트만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해도 대박 날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요 현대나 뭐 토요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현지에서 조립 생산을 하고 있는 자동차 회사들, 예, 새로운 기회로 노리고 있는 게 빈페스트라는 베트남 자동차 회사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 빈페스트라는 자동차 회사가 생겨났으면은 경쟁사가 하나 생기는 거 아니야? 예, 경쟁사가 생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빈페스트라는 자동차 회사가 생기면 그 회사한테 부품 공급을 하는 부품 회사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부품 회사가 빈페스트 것만 만드는 게 아니고 빈페스트 것도 만들지만 다른 것도 만들 수 있어. 한 예로 빈페스트에 고무 스트랩을 공급하는 화승 RNC, 예, 요거 주식회사 화승, 창원에 있는 주식회사 화승에서 빈페스트에 이걸 공급을 하기 위해서 베트남에다가 현지 공장을 세웁니다. 근데 그 화승이라는 회사는 현대기아 자동차의 상당 부분에 또 이 고무 스트랩을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겠어요? 여기 공장이, 베트남 공장이 빈페스트에 공급하는 고무 스트랩을 만들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돌기 시작하면, 현대자동차에서도 야, 우리 여기서 파는 거 아반떼 거랑 산타페 거랑 뭐 해가지고 이것도 고무 스트랩 거기서 만들어줘. 그러면 이게 관세가 붙었던 부품이 여기서 만들게 되면 관세가 또 없어지는 거죠. 하여튼 자동차 산업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3만 개의 부품을 어디서 만들어서 조달을 받느냐, 그 중에 몇 개를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비과세 제품으로 만드느냐. 아유, 이거 너무 복잡한 얘기예요. 파고 들면 들수록 복잡하잖아요. 저도 어제 왜 여기에 있는 차들은, 여기에 있는 한국 차들 액센트는 왜 이렇게 도색이 후지지? 그러니까 난 여기 사람들이 세차를 잘 안 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자동차, 베트남에 계신 자동차 도사, 예, 제가 오늘 같이 나와서 여기서 말씀 나누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얼굴 알려지는 거는 좀 꺼려 하셔서, 예, 베트남에서 거의 7, 8년 동안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셨던 한국 분이세요. 예, 이분이 다 이렇게 어제 한 2시간 동안 코치를 해주셨는데, 예, 제가 궁금했던 거 다 물어봤더니 다 명쾌하게 답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아반떼나 엑센트나 이런 거 여기서 파는 거 다 여기서 도색을 합니다. 근데 도색 공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새 차가 나와도 도색이 좀 떨어져요. 근데 매장 와서 봤는데도 그분 많이 봤습니다. 네. 하여튼 요 정도까지만 그 베트남 자동차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구조, 요런 거 좀 감을 잡으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 베트남 자동차 한국 도사께서 저한테 어제 상당히 많은 걸 알려주셨거든요.
그거를 또 야금야금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자동차 산업을 진출해야 되는데 뭔가 좀 코치를 받고 싶다, 좀 조언을 받고 싶다, 그분 좀 자동차 도사 좀 만나게 좀 해달라,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이분이 얼굴이 알려지면 안 되는 분 같아요. 네? 얼굴이 알려지면 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성격상 그런 것 같아요. 뭐 당당하지 못한 일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우리가 딱 보면 알만한 분이고 해서, 예, 이 업계에서는 좀 알만한 분이고 해서 이게 얼굴 나가는 거, 또 회사의 비밀을 많이 다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많은 분들을 만나는 건 좀 조심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저를 여기 만나기 위해서 제가 설득시키는 과정만 해도 한 2주 동안, 2주 넘게 설득을 했습니다. 네. 하여튼 베트남에 대해서 자동차 산업에 진출을 하고 싶으신데 뭐 좀 잘 안 풀리는 게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제가 일단 보고, 예, 좀 연결시켜 드리거나 그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푸미흥에 있는 현대자동차 매장에서 장지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